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25일 금요일 오후 3시 44분입니다. 미국은 어제 휴장이었죠.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하루 쉬었던 거고요.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뭐 강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잘 밀려 올라가고 있어요. 세계 증시 전반적으로 지난 그 미국 CPI가 7.7 나왔었죠. 그거를 호재로 해서 계속해서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의미 있는 매도세를 보인 곳이 없어요. 한국이 조금 수상합니다. 한국은 조금 수상한데 그거 말고는 뭐 딱히 수상한 데는 없어요. 전반적으로 다 강합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겉으로 보면 강한데 근데 이 변동성 지수 같은 걸 보면은 지금 이게 강하다고 그냥 마냥 기뻐할 만한 때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뭐 그런 부분을 이제 오늘 밤 혹은 다음 주 이렇게 확인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도 뭐 특별한 이슈 없었던 가운데 그냥 평화롭게 시장이 오늘도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냥 하나하나 또 평상시처럼 그냥 흐름만 좀 점검하고 넘어갈게요. 참고로 오늘 밤도 특별히 경제지표 발표되는 거 없다. 오늘 밤도 그냥 뻑뻑하게 싸울 거다. 아무런 재료 없이 뻑뻑하게 싸울 겁니다. 뭐 조기 폐장한다고 여기 미국 증시 조기 폐장한다고 되어 있네요.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일 없습니다. 어제 유럽장부터 좀 잠깐 살펴볼 건데 독일 증시예요. 이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이게 왜냐면은 그 어디에도 매도세 보이지 않고요. 이 보시면은 지난번 그 11월 10일 날 폭등했던 거에 대한 피로감을 사실 별로 푼 게 아니에요. 그죠? 조정의 신호를 거의 안 보이고 나서 뭐 굳이 조정이라면 기간 조정 정도 신호를 보였습니다. 대충 요 정도 박스권 잠시 기간 조정하고 나서 또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게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그냥 오르는 게 아니고 이제 급등하는 게 더 앞으로 나올 그림이 그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갑자기 옆으로 벨벨벨 기어간다, 슬슬 오른다, 그런 거는 좀 자연스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급등, 폭등을 기대하는 게 더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폭등 이후에 지금 이게 이제 딱히 뭐 어떤 의미 있는 조정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딱히 뭐 의미 있게 이 고갈되어가는 이 상승 에너지를 충전했다라고 보일 만한 그런 거는 잘 없습니다. 지금 그런 건 없고 계속해서 이제 상승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뭐 어디다 이젠 잘 봐야 되는 자리까지 올라왔다. 구체적으로 딱 여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한 대략적으로 이 구간들 여기 지금 제가 줄 꺼놓은 이 줄 3개 그었는데요. 이 정도 구간 안이 이제 굉장히 좀 무거운 저항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무거운 저항이냐? 여기 직전 고점, 뭐 전고점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저항입니다. 조금 더 크게 보면은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독일 증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2020년 3월 달에 유동성 파티 할 때 유동성 파티를 못 즐겼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유동성 파티를 즐기지 못하다 보니까 이쪽에 매물대가 또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일본 증시에서도 좀 비슷한 모양이 나타나긴 하는데 남들 파티할 때 파티를 즐기지 못한 친구들은 그 사이에 여기다가 무거운 저항을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래서 혹시나 뭐 여기를 돌파한다 하더라도 뭐 또다시 저항이다. 그런데 이게 무거운 저항을 소화함에 있어서 우리가 근데 이렇게 급등을 하면 이게 건전하겠느냐라는 거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만한 재료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무거운 저항들을 소화하고 위쪽으로 다시 급등을 이어나갈 만한 그런 의미 있는 재료가 있느냐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긴 해야 됩니다. 근데 뭐 사실 그런 재료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도 지금 아직까지 명확하게 결론을 계속 못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쯤에서 독일 증시를 보다가 이제 옆으로 좀 이야기를 새서 다시 좀 어떤 근본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사실 이제 제가 가장 좀 걱정하는 부분은 요즘 달러가 약한 겁니다. 이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지금까지 달러가 강하다라는 거 이거 하나 보면서 뭐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든 간에 달러가 강하다 그러니까 주식은 아래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까지 이제 잘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보시면 달러가 장난이 아니죠. 다중고점형이 만들어지는 과정일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추세가 지금 전환되려는 그런 과정 중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물론 뭐 제가 생각했던 중요한 지지선을 이미 좀 붕괴시켜 갖고 굉장히 좀 기분이 좀 묘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고민을 해보긴 해야 된다고요. 야, 여기서 이제 완전히 이제 하락 추세로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달릴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까지 이 하락의 속임수였고 결과적으로 엄청난 오버슈팅을 만들어내기 위한 이 모두를 속이기 위한 이런 속임수였나? 더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 지금 하락의 속임수였나? 그런 걸 놓고 지금 고민하는 때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 이야기를 좀 드려보자면은 지금 이제
달러가 약할 만한 재료도 있긴 있어요. 달러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하락 추세로 전환될 만한 이유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그 CPI가 7.7 나온 거, 긴축 우려가 완화된 게 사실 가장 그 강력한 재료이긴 합니다. 그 지난번에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난번 2021년 5월달 6월달에 갑자기 달러가 강세로 전환됐단 말이에요. 이때 왜 갑자기 잘 나가던 달러가 강세로 전환됐냐면은 미국에서 긴축이란 이야기를 제가 알기로 이때쯤부터 좀 꺼냈어요. 그러니까 평상 그 시장이 기대하고 있던 것보다 긴축 스케줄을 이 5월인가 6월달 FOMC 할 때쯤에 긴축 스케줄을 좀 앞으로 당겼거든요. 그러니까 긴축 속도 조절론이 나온 거죠. 여기서도 긴축 속도를 더 빨리 하겠다라는 속도 조절론이 이때쯤 나온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어이없게 이렇게 추세 전환을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도 지금 긴축 속도 조절론 나오고 CPI가 7.7 나오고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잖아요. 그 자그마한 그런 변화를 갖고도 달러가 전환될 수도 있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달러라고 한다면 유로화와의 상대적인 유로화와의 상대적인 가치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요즘에 계속 어쨌든 인플레가 심각하단 말이죠. 경제 안 좋은데 인플레는 계속 심각하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속도로 긴축을 할지 아직 구체적으로 그런 거는 좀 알 수가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로존에 높으신 분들이 계속해서 유로존은 긴축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달러 인덱스가 아래쪽으로 내려올 만한 그런 명분도 그런 걸 명분으로 들자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합리적인 달러가 아래쪽으로 갈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있다고요. 유로존에 높으신 분들이 나와서 유럽은 계속해서 인플레 잡기 위해 긴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그럴 수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유럽이 경제가 안 좋아갖고 유럽은 긴축 못하고 미국만 긴축했으니까 달러 강세, 이게 말이 됐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 긴축 속도를 조절하면은 미국이 긴축 속도를 조절하고 만약에 유럽이 계속 그대로 달린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긴축 속도를 계속한다고 하면 자연적으로 달러 강세가 될 수도 있는 거다. 우리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긴 해야 됩니다. 근데 물론 결론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이 달러의 지금 하락이 이게 이제 우리를 속여먹기 위한 속임수겠지라고 일단 짐작 정도는 하고 있어요. 이미 채권 시장이 장단기 금리 차 이런 걸 보면 좀 맛이 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조만간 무슨 일이 터져서 다시 한번 안전자산 선호 이런 개념으로 해서 달러가 한번 치솟는 날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건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겁니다. 그죠? 그냥 저의 막연한 의견일 뿐이에요. 장단기 금리 차이 보니까 조만간 무슨 일이 생기면서 이거 달러가 안전자산 선호로서 한번 치솟겠구나라는 막연한 생각 정도 갖고 있는데, 그죠? 이게 하여튼 확인이 되려나 안 되려나, 그렇게 되려나 안 되려나 아직 모릅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런 생각, 아직 의견, 아니죠. 하나의 가능성 그런 걸 갖고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달러를 믿고 버텼는데 야 달러가 꺾이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거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답은 안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아무튼 증시의 모습을 보면은 근데 이제 하락 추세를 졸업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증시 꼬라지를 보면은 계속해서 하락이 좀 이어질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안 그래도 요즘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달러가 약한 것이 위험 자산들이 오르기 위해서 그런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편으로 이해가 되긴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요즘에 주식 오르고 기름값 오르고 막 그랬었잖아요. 천연가스가 오르고 최근에 구리값 오르고 국제유가가 한동안 80달러에서 95달러 부근까지 오르고 이랬었잖아요. 한동안 원자재 강하고 한동안 주식시장 좋고 막 코스피 오르고 그랬잖아요. 한동안 위험 자산들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뭐냐면은 위험 자산들이 오르는데 달러가 같이 오르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냐. 금융시장 투기의 관점에서, 금융시장 돈의 논리 관점에서 위험 자산들이 오르면 달러는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어쨌든 지난 2달간 이 위험 자산들이 너무 많이 떨어졌고 한 반등 나올 때 됐으니까 반등 나올 틈에 달러 이 사이에 한번 좀 떨어뜨려 주자. 그래서 달러가 하락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긴 계세요. 저도 약간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생각은 조금 좀 설명력이 좀 떨어진다는 느낌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어쨌든 투기의 논리에서는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거예요. 위험자산 오르기 위해서 달러가 떨어졌지 라고도 이해할 수 있긴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래저래 좀 달러가 최근에 오르다가 약한 이유에 관해서 좀 이런저런 생각을 좀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요.
하여튼 판단은 뭐 여러분들이 내리셔야 되겠죠. 저도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될지. 그래서 고민만 하고 있다. 이런 관점도 있다. 위험 자산들이 오르기 위해 달러가 떨어졌다는 관점도 있다. 투기적인 관점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 정도까지만 좀 한번 드려봤습니다. 하여튼 좀 횡설수설했는데 어쨌든 다시 이야기를 원래 이제 오늘 흐름 살펴보는 걸로 좀 넘어와서, 하여튼 자 다시 뭐 평상시처럼 볼게요. 일본 증시 뭐 이런 거 보시면은 어제 급등에 대한 피로감 소화 뭐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방향이 꺾였다 뭐 그런 이야기는 잘 못하겠고요. 이 자리가 이제 박스권 상단이었죠. 지난 박스권이 여기 요렇게였는데 박스권 상단 자리 돌파 한착 했다가 어제 상승 피로감에 의해서 하락했는데, 아직까지 지난 돌파한 이 저항 자리, 여기 이제는 지지가 됐죠. 이 지지선을 지키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아래로 꺾인다 이런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눌림시 매수 관점입니다. 아직까지는요. 위로 더 올라간다라는 관점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일본 증시 같은 경우도 이 지난번에 남들 전염병 때문에 이 버블로 유동성 파티할 때 다소 좀 즐기지 못한 친구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본 증시 같은 경우도 이 보시면 즐기지 못하면 무슨 모습을 보이냐, 이렇게 저항을 많이 만들어내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어쨌든 일본 증시는 매우 무거운 저항대에 걸쳐져 있긴 합니다. 아무 때나 줄을 갖다 그어도, 광고가 자꾸 뜨네요. 아무 때나 줄을 그어도 이 보시면 전부 다 저항이에요. 뭐 여기다 줄 그어도 저항이고, 뭐 여기다 줄 그어도 저항이고, 저기다 줄을 그어도 저항이고, 뭐 여기다 줄을 그어도 저항이고, 여기다 줄을 그어도 저항이고, 여기다 줄을 그어도 전부 다 저항인 이유가 뭐겠어요? 여기서 오랫동안 매물대를 만들어 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매물대예요. 그래서 아무튼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쯤에서 꺾이지 않겠냐 싶긴 한데,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중요한 지지선을 깬 건 아니다. 지지선을 지키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아래로 볼 수는 없다. 단기적으로는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겠다. 이렇게 일단 이야기를 드렸죠. 하여튼 지난번에 즐기지 못한 친구들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오늘 좀 뭐 피로감 때문인지 어쩐지 일단 하락 마감을 했다. 아직 중요한 하락은 아니다. 아직까지는 뭐 눌림시 조정, 아직까지는 눌림시 매수 관점이다. 이 정도 이야기만 드리겠습니다. 뭐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뭐 또다시 위기를 극복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계속 박스권 내에서 뭐 이래저래 사람들 들었다 놨다만 하는 것 같아요. 박스권 내에 있어서 어제는 좀 위험했는데, 오늘 다시 지지선 테스트를 했는데 아래쪽에 있는 박스권 하단부 지지력 다시 한번 확인했죠. 이렇게 되면 또 다시 이제 박스권 내에 갇히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 또 다시 위기 극복하는 거고, 또 이도저도 아닌 그런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오늘 중국 증시 다소 중요한 날이었는데 상승 마감하면서 위기를 좀 극복했다, 이 정도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전반적으로 중국도 빨리 긴축 뭐 이런 걸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 이게 환율도 좀 정상화되고 그럴 텐데, 환율이 지금 어쨌든 우호적이진 못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얘도 지금 뭐 우리가 아직 어떤 결론을 내리기가 좀 뭐한 그런 모습이에요. 요즘에 확실히 달러가 좀 약하긴 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딘가를 지금 잘 못 넘어가고 있죠. 이런 자리 빨리빨리 넘어갈 거면 빨리빨리 넘어가야 돼요. 지금 여기를 못 넘어가고 있는 모습 명백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짧게는 5거래일, 길게는 7거래일 정도 지금 이 자리를 못 넘어가고 있는 모습 보이는데, 하여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둥구스름한 천정으로 꺾이려나 올라가려나 아직까지 알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자연스러운 그림일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중국은 뭐 지준율 인하한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 미국은 속도 조절한다고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축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 스탠스를 생각을 해보면 올라가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다. 이 정도 이야기만 일단 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충분히 지난번에 이 위안화가 많이 약세를 보였던 게 있기 때문에 선반영됐다 이러면 또 사실 할 말도 없는 뭐 그런 구간이에요. 그래서 뭐 어찌 될지 아직까지 모르겠다. 뭐 여러 가지 논리를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떨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선반영되지 않았냐 한마디 하면 되는 거고, 더 올라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죠? 이 통화정책 차이 이런 거를 언급하시면 되긴 되겠죠. 글쎄요, 시장이 어느 쪽을 손을 들어주려나 저는 일단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결론을 내지는 않고 있어요. 뭐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역시 위안화도 한 번 더 슈팅을 위쪽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 싶긴 한데, 뭐 그건 뭐 저의 아직까지 뭐 막연한 생각일 뿐이죠. 어떻게 될지는 뚜껑 까봐야 된다. 이 정도까지 전반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한국 증시가 사실 이제 뭐 중국이고 일본이고 간에 오늘 한국이 전 개인적으로 좀 중요한 날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특별한 이슈가 있지는 않았는데 그냥 뭐 약했어요. 그죠? 근데 오늘 약했던 거는 좀 다소 의미가 있지 않나 싶긴 합니다. 기술적으로요. 뭐 오늘 밤에 뭐 미국이 어찌 되냐에 따라 또 물론 달라질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마감만 살펴보면은 이제 분위기가 좀 다소 불안불안하긴 합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 오늘 62,000원짜리 부근까지 한번 올라와 줄 수 있는 뭐 그런 날이었는데 올라오긴커녕 오히려 이제 이 저항을 다시 한번 확인한 그림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뭐 다중고점형 쌍고점 이제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걸 많이 들었을 텐데 어쩌면 오늘 나온 이 고점이 의미 있는 또 하나의 고점이었을 수 있어요. 이게 반등의 끝일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이제 어제 상승했던 양봉 있잖아요. 어제 상승했던 이 양봉을 삼성전자가 이거를 오늘 지켜줬어야 되는데 이걸 오늘 왕창 이 양봉을 전부 다 장악해 버렸단 말이죠. 어제 양봉의 시가 붕괴시키면서 완전 아래쪽으로 강한 매수세를 좀 보여주긴 했거든요. 어제 양봉을 감싸서 장악했으니까 강한 매수세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요게 이제 하나 둘 이렇게 해서 쌍고점으로 방향이 꺾이는 그런 시작일 가능성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보는 게 지금 맞아요. 아직까지는요. 그러니까 미국이 오늘 밤에 뭐 되돌릴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국 증시 이거 지금 이 모습 보면 이거는 일단 뭐 쌍고점으로 만들어지는 쌍고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만약에 쌍고점이 됐다 뭐 그렇게 해서 진짜 위험해지면은 그래 62,200원을 붕괴시키면 이제 그럼 진짜 이제 위험해지는 거죠. 62,200원까지 지켜주면 뭐 그래도 낫습니다. 근데 62,200원짜리 붕괴시키면은 진짜 이게 쌍고점으로 인정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와장창도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쌍고점 확인하지 않았나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뭐 일단은 사거래일자 하방 경직성 만들고 있긴 한데요. 일단 59만원 밑에 있으니까 반등시 매도 전략 이렇게 일단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할 말 없고요. 하여튼 오늘 코스피가 오늘 조금 좀 모양이 좀 그랬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 변동성 지수를 제가 안 그래도 어제 저녁이었나 좀 강조해서 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어젯밤에 이제 변동성 지수가 야 봐라 이렇게 몇 거래일 동안 폭락을 하면 이게 이제 더 이상 안 죽을 수 있다. 여기서 추세 전환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일단 뭐 그런 의견을 일단 좀 뒷받침하는 그런 시세가 오늘 나오긴 한 거예요. 변동성 지수가 오늘 보시다시피 저점은 살짝 낮췄지만은 보시다시피 오늘 일단 상승 마감을 하면서 음봉이라 좀 불안하긴 합니다만은 상승 마감을 하면서 일단 여기 주춤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보시면 이 선물에는 음봉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변동성 지수가 너무 단기낙폭 과대였기 때문에 이래저래 변동성 지수가 한번 튀어오를 수 있는 날이었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그 선물의 음봉이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날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음봉이 나와버리면 근데 얘도 방금 전에 삼성전자 봤던 것처럼 고점 하나, 고점 둘 이렇게 해서 얘가 쌍고점으로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오늘도 좀 지금 그런 쌍고점 가능성이 좀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 자리가 지금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322 정도까지는 올라왔어야 이게 그나마 강한 건데 320이 터치도 못하고 지금 여기 어딘가에서 320도 못 올라와서 여기 어딘가에서 지금 어제 나온 양봉을 얘도 완전히 감쌌죠. 삼성전자처럼요. 어제 시가가 317이었는데 이거 붕괴시키고 316.5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제의 상승을 감싸버리는 강한 매도세가 나오긴 나온 겁니다. 뭐 엄청나게 강한 매도세는 아닌데 아무튼 좀 그래도 어제의 상승을 전부 되돌리는 비교적 강한 매도세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지금 쌍고점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말씀드린 게 이 코스피의 급락 위험은 좀 많이 사그라들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코스피 풋옵션이 보시면 이 전일의 하락을 보시면 약간 되돌리는 모습 보였죠. 그러니까 아직 코스피 대폭락의 그런 위험, 급락의 위험이 완전히 이제 잔불이 정리가 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자그마한 불씨가 살아갖고 다시 또 이게 큰 불이 될 가능성이 지금 있는 거예요. 변동성 지수 튀어 오르면서 풋옵션 튀어 오르면서 선물에 음봉 나온 거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콜옵션은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죽을 기세고요. 반등을 끝내고 이제 죽을 기세고요. 하여튼 이런 모습들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움직임이 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 봐야 되겠죠. 이 자리가 하여튼 쌍고점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아직까지는 가능성입니다. 뭐 쌍고점이다 라고 아직 이야기는 못하고요. 그런 점들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을 보고 있는 게 정말 참 뭐가 하여튼 여전히 계속 혼란스러운 거예요. 야 달러 인덱스가 저렇게 약한데 증시가 또 약하네.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들고, 달러가 강하면서 증시가 약하면 이해가 돼요. 근데 달러도 약하면서 보시면 오늘 원달러 환율도 오늘 환율도 강세였거든요. 오늘 거의 4원 가까이 떨어졌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증시가 또 중요한 자리에서 하락을 하니까, 야, 이거 뭐냐,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 아직까지 일단 뭐 고민이 계속 많아지는 그런 자리예요. 하여튼 근데 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중요한 자리를 붕괴시키진 않았으니까 그냥 뭐 괜찮다라고 하겠습니다. 1315원 붕괴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일단 눌림시 매수 관점이다. 아직까지는 뭐 눌림시 매수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이야기할게요. 코스피는 뭐 오늘 하락했더라도 뭐 어쨌든 뭐 그죠, 오늘 하락이 어쨌든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322가 중요한 저항인데 뭐 저항도 못 가고 밀리고 있으니까 반등시 매도 전략, 그죠? 하면 되고요. 기존의 전략은 변화 없습니다. 중요한 자리들을 어떻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환율은 눌림시 매수, 코스피는 반등시 매도 전략,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하여튼 뭐 일단 모든 것들이 좀 순리대로 가고 있긴 한데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뭐 다음 주에 오늘 나온 이런 하락을 다시 되돌린다거나 뭐 그러면 또 다시 뭐 계속 올라가고 그럴 수 있는데, 하여튼 그죠, 오늘까지만 봐서는 일단 코스피가 싼 고점 만들면서 무너질 가능성이 좀 크게 생겼다. 풋옵션, 이 풋옵션들이 슬슬 또 머리를 드는 것이 어떤 코스피 급락 위험이 다시 좀 살살 살아나는 거 아니냐, 이런 가능성 열어놓고 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V코스피 변동성 지수도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살아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여기 정도까지 이야기를 해드렸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그렇죠. 다시 1050 붕괴시켰죠. 예. 어제의 상승 얘도 거의 다 되돌리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다시 중요한 자리 붕괴시켰으니까 뭐 아래쪽으로 보시는 분들 뭐 계속해서 일단 홀딩 할 만한 근거 일단 뭐 나오긴 나온 거고, 1050 뭐 일단 1050 부근에 있으니까 아직은 좀 가만히 좀 계셔 보세요. 아직까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반등시 매도 전략 뭐 공격적으로 하긴 좀 조금 쫄리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만약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1050 확 뭉개버리고 레벨 다운되는 모습 보이면은 그때부터 다시 뭐 한 숟가락씩 얹어 가시든지요. 물론 뭐 자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지금부터 매일매일 한 숟가락씩 얹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아래쪽으로 얹어도 상관은 없는데, 아무튼 지금 이 계속 1050이란 중요한 자리 부근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중요한 자리입니다. 아직 결판이 난 게 아니죠. 자신 있으신 분들은 이제 1050이라는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반등시 매도 전략 계속해서 어쨌든 할 수는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어제의 상승 다 되돌렸으니까 어쨌든 뭐 자신 있으신 분들은 아래쪽으로 계속 볼 수 있죠. 다만 이제 조금 더 확인을 필요로 하시는 가슴이 좀 작으신 분들은 안전을 중요시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아래쪽으로 좀 더 붕괴되는 거 보고 그때부터 이제 반드시 매도 전략 살살 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여튼 한국 증시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변동성 지수가 됐든 풋옵션이 됐든 콜옵션이 됐든 다들 중요한 자리였는데 되돌렸어요. 이제 이 되돌림이 진짜였는지 다음 주에 이제 천천히 오늘 밤에 이렇게 뭐 미국 증시 보면서 천천히 확인을 하면 되겠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하여튼 이 중요한 그 쌍바닥 테스트 이제 다음 주에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래서 요 정도 일단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증시는 살살살 이미 꺾여가고 있고, 유럽 증시는 뭐 대폭등을 하고 있고, 미국 증시도 지금 레벨업이 되어버리고 있고,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결론은 어떻게 해야 되나, 아직까지 뭐 알 수 없는 그런 답답한 구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근데 그 미국 증시도 오늘 밤에 그 비슷한 관점, 오늘 코스피 보신 관점으로 미국 증시도 좀 보시면 돼요. 아마 미국 증시도 비슷한 날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빅스가 굉장히 단기간에 대폭락을 하면서 죽어가고 지금 중요한 지지선 부근까지 내려왔다라는 거죠. 뭐 20, 뭐 19 이쪽 부근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미국 증시도 오늘 코스피가 겪었던 그런 일들을 또 겪을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되면 뭡니까?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전 거래일 날에 레벨업 됐다 말씀드렸잖아요. S&P가 4천 돌파한 차에서 레벨업 됐다. 그게 다시 이제 뒤집어지는 거죠. 그죠? 오늘 밤에 하여튼 코스피를 보셨던, 한국 증시를 보셨던, 다시 뒤집을 수 있나?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빅스가 살아나면서 일제히 다른 자산들이 그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는지, 뭐 이런 거 여부를 그런 거 여부를 좀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똑같죠. 그죠? 달러 인덱스도 지금 중요한 자리. 어제 있었던 일은 어제는 뭐 미국 휴장이었으니까 어제 있었던 일은 어제 있었던 일은 없애버리고 이런 건 제껴버리고, 하여튼 얘도 이 전저점 테스트, 쌍바닥 테스트 이런 거 오늘 하는 날이니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인 흐름들 뭐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리니까요. 좀 잘 보시긴 보셔야 돼요. 뭐 그래서 오늘 밤 뭐 보셔야 되는 포인트들 말씀드렸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들 남겨주시고요. 하여튼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